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아나운서 윤동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으로 찾아온 코로나19.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비대면이란 낯선 단어가 어느덧 우리 일상이 됐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날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받는 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인데요. 그래서 MBC 경남에서는 창사 52주년을 맞아 경남의 두 수장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경남의 미래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MBC 경남 대표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부분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사 52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제가 코로나19입니다.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아직 올 한 해도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19도 종식되지 않았지만 김경수 지사가 느끼는 2020년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코로나 방역으로 정신없이 지내다가 장마도 또 그렇죠. 다른 해보다 훨씬 길었고 그 때문에 집중호우로 경남도 피해가 많았고요. 이어서 또 태풍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도민들께서 여전히 많이 어려우신데 올 한 해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데 그래도 경남은 도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를 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힘이 되는 말씀, 또 희망이 되는 말씀 많이 기대를 해보겠고요.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코로나19 전후로 느끼는 바가 올 한 해 상당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 우리를 반기는 것이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네. 체온 측정하고 손 소독하고 이제 학교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지난 3월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처음 모든 대한민국의 학교가 문을 닫아 걸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도 일부는 학교에 오고 또 일부는 학교에 오지 못해서 집에서 이른바 원격 수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학기 들어서는 저희들은 이제 안전도 뭐 중요하지만 수업의 원격 수업 또는 등교 수업, 이 수업의 품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학교 현장에 어떤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경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번 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은 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을 보면 우리 경남이 8.5명 정도 됩니다. 네. 전국 17개 시도 중에는 두 번째로 적은 거죠. 그다음에 제일 지금 코로나의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한 25%가 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남은 4%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는 잘 버텨나가고 있는데 이제 추석 연휴가 제일 그렇죠.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가능하면 우리 경남 출신으로 이제 다른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한테 가능하면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는 가족들에게 전화하셔서 이번 추석에는 안 와도 된다고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경남은 지금까지 그래도 대응을 잘 해왔고 지금 추석이라는 또 하나의 또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 고비를 또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가능한 한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 만일 오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제 경남도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그 유흥업소라든지 이제 코로나 발생 고위험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고위험 업종 12개 업종에서는 확진자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방문 판매업이나 그다음에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그런 의료기기 이제 체험장 같은 곳들에서 이 감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한 곳에는 가급적 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는 집에서 조용히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종식까지 가는 길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김경지사의 말씀이었고요. 박종훈 교육감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현장도 굉장히 바빴고 실제로 우리 지역 학교에서 학생 확진 환자가 등장하면서 우려감이 고조된 바 있었거든요. 지금 분위기, 지금 대처 이후의 상황은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 경남의 학교도 방금 지사님 말씀처럼 비교적 선방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네. 현재 학생이 11명, 교직원이 5명, 지금까지의 누적 확진자가 이렇게 16명으로 관리되고 있고 현재 학생 1명과 교직원 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깥에서 학부모들이나 또 지역사회로부터 감염이 됐던 학생이 학교 안에서는 아직까지 1명도 추가 감염이 생기지 않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방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가 방역도 하고 학습도 하고 돌봄도 하고 하는 이렇게 이제 좀 바쁘게 움직이는 속에서 저희들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있고 추석 연휴를 지나고 10월 11일까지 이 추세대로 조금씩 안정세로 간다면 저희들 등교 학생들의 비율도 지금은 초등, 중학교가 3분의 1, 고등학교만 3분의 2입니다만 등교 비율도 좀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추석을 앞두고 경상남도와 경남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개괄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남도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이제 소상공인은 지금 2차 재확산 감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진짜 이게 언제 끝날 건지 그 생각밖에 없고 소상공인 1차 그 지원금 한번 받았고요. 또 2차 지원금 이제 신청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소상공인들은 2학기가 시작되는데도 한 번도 못 본 친구들도 있어요. 같은 반 친구지만 한 번도 이 아이를 본 적이 없고 놀이터를 가도 친구들도 없고 뭐 알아도 모르고 되게 좀 갈 곳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막 매점도 가고 돌아다니면서 좀 움직이니까 괜찮았는데 집에서 수업하면은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교육감님 저희 엄청 지금도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재밌고 집중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상공인과 학부모,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께서는 이 소상공인의 이야기가 가슴속에 더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정말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건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매주 그 카드 매출 통계를 받아보고 있는데 이번 2차 코로나 확산 이후에 실제로 1차 코로나 때와 비슷한 정도로 좀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나오신 분이 2차 재난지원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이제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각 시도나 지방 정부에서 또 선별적으로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좀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4차 추경이 국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 도나 행정당국 입장에서 보자면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저희들과 함께 방역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에 협조해 주신 분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봤습니다만 이 지원 체계에 관해서 아마 도민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만 정부 지원 이외에도 경남도 차원에서도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지금 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각 시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번 2차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지역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확진자 발생이 많았던 시군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이번 2차 과정에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그런 지역별로 차등해서 유연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집합 금지, 그러니까 영업 금지가 됐던 초기에 확진자가 발생했던 7개 시군의 경우에는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컸었고 그런 지역들은 지금 양산이나 거제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또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예. 그 외 지역들도 이제 시군에 맞게끔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는 게 제일 큰 과제인데 지난 1차 때 효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제로페이 상품권입니다. 제로페이 상품권이 이제 10% 할인된 상품권을 도민들에게 이제 발행을 하면 그걸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석을 앞두고 166억 원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무래도 이제 직접 나가서 그 가게나 이런 데를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비대면 온라인 구매들이 많은데 이런 비대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예. 그쪽을 가능한 한 좀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후에 또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도 앞서 영상을 보셨는데 오히려 두 분의 얘기가 더 들렸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학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두 사람의 불편함을 들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 가지셨나요? 예, 학부모님, 학생 에게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더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학교라는 곳을 처음 와보는데 학교를 제대로 이렇게 다녀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예.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또 원격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원격 수업은 어떤 선생님들이 편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끌어와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원격 수업이 얼마만큼 집중도가 높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데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원격 수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까지도 활용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했고 지금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이렇게 해서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드는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어떤 그 개성을 특징을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어디에 관심이 많고 뭐가 필요하고 하는 이런 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의신여중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수업이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남 교육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변해가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앞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가장 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원격 수업 자체가 일상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데 이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현재 원격 수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처럼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정말 굉장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앞서 정부에서는 사상 최초로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처럼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들, 특히 우리 도민들은 이에 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한 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인데 지금은 아까 아침에 왔을 때 2분 계시더라고요. 5분의 1 이상 줄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포장이나 배달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타격 정도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저희들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원격 수업도 등교 수업의 연장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그런 수업 환경, 그리고 학생 간의 그 공동 협업이 가능한 수업, 학생들이 접근이 좀 용이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이 조성된다면. 네, 이번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만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초로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을 했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그럼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를 두고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현재는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왜 선별 지원이 필요한지 먼저 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1차 때 보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1차 때도 이제 보편으로 해야 되냐, 선별로 해야 되냐 논란이 많았는데 1차 때 보편으로 결론 났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초유의 상황에서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선별 지원을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가 너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보편 지원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도 지방정부와 그 중앙정부에서는 보편 지원을 하면서도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들을 다 함께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1차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른 게요. 1차 때는 처음 겪어봤지만 이번에는 한번 가본 길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가 특히 어려운지, 그다음에 지난번 1차 때 사각지대가 어디였는지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선별적으로 하더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할 뭐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4차 추경 같은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지원하지만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추석 전에 예. 지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 말씀 주셨던 우리 도민들처럼 실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별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더 어려웠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이 많이 가도록 하는 그런 식의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1차 지급 때는 데이터 파악이 어려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소득과 자산 파악하는 데 있어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같이 개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경남의 주장, 김경주 지사의 의견이 정부에서도 현재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 소득 파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별을 해보려고 하니까 1차 지원 때 우리 경남에서는 그 소득 하위 50%까지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걸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는데 건강보험료를 하게 되면은 전국민 건강보험이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직장 가입자들은 실시간 데이터 바로바로 최근에 이제 급여를 반영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반면에
지역 가입자, 주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지역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소득세를 내야 이제 데이터가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해 그 소득세를 아직 좀 늦춰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기 전이라 작년에 낸 세금을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측정이 돼 있는데 맞습니다. 작년의 세금은 그 전에 소득을 가지고 통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감염병이나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 어쩌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는 감염병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 이게 보편으로 할 건지 선별로 할 건지 그때마다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은 국민들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지금은 제일 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거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에 관해서는 현재 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참여정부 때 이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이 있는데, 이 4대 보험을 징수를 다 따로따로 하던 걸 이걸 단일화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국세청으로 징수 청구를 단일화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국세청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던 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 가 있는데, 만일에 국세청으로 단일화됐으면 세금부터 해서 각종 보험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이나 자산을 파악하는 데 유용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 뭐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실시간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 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또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해안 같은 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육관이 아무래도 원격 수업 자체에도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준비를 하고 대비는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하게 이 원격 수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준비하고 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원격 예. 코로나라는 것이 워낙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학교의 어떤 무선 인터넷망이랄까 하는 이런 것이 대단히 ICT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참 취약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내년 6월 달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이 이제 깔리는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더 얹어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원격 수업 지원과 빅데이터 AI 기반의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시스템이 이대로 만들어지고, 뭐 지금은 물론 도내 전체 학교 1000개 중에서 25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나가 있습니다만, 이제 수정 보완해서 내년 3월 달에는 도내 전체 학교에 이 아이톡톡이라는 시스템을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이 좀 더 수월하게 편리하게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학생의 경우는 일단 거기 원격 수업에 접속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걱정도 상당히 덜어드릴 수 있고,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원격 수업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원격 수업에 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저도 실제로 원격 수업을 해보면 집중도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고, 가정 환경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격 수업이 교실 수업만큼 품질이 좋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거기다가 지금 우리 데이터도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해서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제 그런데 이런 학력 격차의 문제는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접근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하드웨어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배려 대상 학생들,
학습이 좀 더딘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ICT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이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접근이 어려운 이런 어떤 환경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극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학력 격차를 벌인다는 점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아이톡톡을 통해서 학생의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학습이 더딘 학생들에게 좀 더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그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와 경남 교육청 입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속에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경남도민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지 저희가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재난지원금 외에 시도에서 자체 예산안으로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상남도도 저희들이 도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좀 많이 풀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진자나 또 확진자 접촉한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뭐 사회적인 범죄자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금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작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실시간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빨리 좀 구축해 주셔서 교사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터뷰 영상에 관한 내용은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이었습니다. 각 지방정부마다 보편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경남도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더라도 경남만 검색하면 바로 재난지원금, 2차 지원금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추석 전에 지급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 말씀도 또 한 번 강조해 주시고 2차 지원금, 1차 지원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실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가능한 지원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이제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막판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16세에서 34세 청년층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는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중학생들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까지 아동 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그런 대책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완전히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령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이제 보편적인 성격의 지원금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남도 차원에서는 방역 과정에서도 이 확진자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지역별,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원도 그런 방역과 마찬가지로 지역과 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시군을 중심으로 그런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고 경남도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무래도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에게는 지원금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게 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여기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것으로 특히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농수축산물이나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어려운 게 임대료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안 나와도 임대료는 그냥 나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착한 임대료라고 해서 이제 건물주들의 선의에 기대서 임대료를 좀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임대료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서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앞서 거제시나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지원의 예가 될 테고 네, 이제 경남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뭐 3차 지원금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계속 그럼 선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재난 상황에서 올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제995기금 같은 재난 대비 예산들이 많이 지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보편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겪는 상황일 때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만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재난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대책, 경기 대책은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경기 대책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방역 과정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방역을 함께 도와주시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함께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경남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 함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냐라는 질문도 있어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직접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릴 만한 그런 재정 여건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대신 이번에 정부가 초등학생들에 더 얹어서 중학생까지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예. 학생들에게도 나눠야 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 나이 또래의 이 아이들은 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나눠야 되는 이런 저희들이 좀 더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원금 대신으로 해서 농산물 꾸러미를 한번 사업을 했습니다. 예.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38만 명쯤 되는데 이 학생들 가정에 이제 학교 급식을 위해서 이미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놓은 생산업자들이 판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그 친환경 농산물을 저희들이 사서 꾸러미로 만들어서 38만 학생들의 가구에 배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여성 시대에도 방송이 되고 해서 제가 칭찬을 참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는 이 학기에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한 번 정도 더 하는 데 대해서 도와 함께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사실은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교육감님도 여러 그 격려를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급식이 도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가 급식을 함께 일정 비율을 내서 하기 때문에 예. 이건 뭐 교육청 예산만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뭐 지사님 그리고 시장 군수님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작은 돈이었지만 큰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관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경남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런 내용은 다 MBC 경남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내용인데 하는 분들도 있고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분께서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도 이처럼 지역 방송의 중요성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께서 지역 방송, 저희가 창사 특집이라 드린 질문은 아닙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데 혹시 그 MBC의 나이와 제 나이가 똑같은 건 아십니까? 이미 인터뷰를 MBC 접했습니다. 경남과. 예, 경남아 사랑의 소개 영상 때 봤습니다. 네. 하긴 52주년인데요. 만 52세인데 저도 어쨌든 그 MBC 경남의 창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 방송이 왜 필요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기처럼 느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지역 방송의 중요성이 우리 도민들께도 확실하게 좀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국 방송이 진행되다가도 경남도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브리핑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생중계로 상황을 함께 전하고 도민들께서도 이게 불안한 건 언제 불안하냐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를 때가 제일 불안한데
이런 지역 방송을 통해서 상황을 정확히 함께 공유하게 되면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다만 그런 와중에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지역 방송이 계속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경영도 어려워지고 예.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이제 처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방송의 발전이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도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은 특별한 그 지원책이 반드시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좀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도 이제 학교의 현장에서 봤을 때,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지역 방송의 역할, 뭐 어떻게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저는 예. 뭐 방송과 신문 이런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방금 지사님이 이제 민정을 공개를 하는 바람에 뭐 저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예. 이제 올해가 딱 회갑입니다. 저는 MBC 방송이 저쪽에 서성동에 옛날 사옥이 있을 때 뭐 중고등학교를 그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방송 그 사옥을 보면서 이렇게 등하교를 했던 그런 기억도 선명하게 나는 정이 들은 MBC입니다. 우리 교육의 경우에도 이제 2014년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교육을 좀 바꿔야 하겠다, 학교를 바꾸겠다, 수업의 변화, 학교 문화의 변화, 교육 생태계의 확장,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해 나올 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것을 도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데 있어서는 뭐 방송의 역할이 없으면 뭐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제 최근 코로나도 그렇고 재난이 있었을 때 태풍, 뭐 장마 이럴 때 있었어도 사실상 우리는 경남에 살고 창원에 살면서 방송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역 방송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지역 밀착형 보도, 그러면서 지역 방송의 표준을 저는 MBC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52주년 창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가슴속에 새겨두고 이 지역방송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MBC 경남 창사 특집으로 포스트 코로나 경남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경남의 미래,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경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 좀 앞으로도 이제 이런 감염병이 언제 또다시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되게 한 축이고요.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과정에서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산의료원이 그 역할을 해줬는데 서부 경남이 공공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서부 경남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병원을 이제 3개를 확충하는 것으로 정부와 그렇게 합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 분야인데, 경제 분야는 진행자가 말씀하신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경남은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기 전부터 경남형 뉴딜이 필요하다, 경남판 뉴딜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3가지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 뉴딜이고, 두 번째가 그린 뉴딜,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뉴딜, 휴먼 뉴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스마트 뉴딜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의 이동은 줄지만 그만큼 물자의 이동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경남, 특히 동남권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제조업을 혁신해서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시켜서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스마트 뉴딜이고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창원에 오셔서 창원 국가산단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린 뉴딜인데요. 이번 코로나도 결국은 인간의 자연 파괴로부터 비롯됐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들을 여러 가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산업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산단을 중심으로 이 경남 지역의 산업 분야에서 쓰는 에너지 전력도 가능하면은 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랑 거래하기 위해서는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납품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리백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 그런 차원에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이런 그 해외 경제에 높아지는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뉴딜을 통해서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 중에 이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또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 않나 네. 이런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그 여야 각 경남도당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예산 11조 원 시대가 경남에 이제 최초로 지금 열지 않았습니까? 예. 국비도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6조 원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런 국비 확보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3대 뉴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실탄을 확보해야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 그리고 각계각층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말한 이 경남형 뉴딜 세 가지 봤을 때 저는 세 번째 사회적 뉴딜 하니까 바로 박종훈 경남교육감 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인공지능 AI가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저희들도 그린 스마트 스쿨 이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서 추진이 됩니다. 예. 그린 스마트 스쿨 너무 영어 일색이라서 우리는 녹색 학교, 예. 녹색 미래 학교 이렇게 이제 부르자 저희들은 그런 결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ICT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에 있어서는 대단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점에서 이번 정부 사업과 함께 도내에 있는 40년 이상 된 모든 학교는 다 이렇게 학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스마트 기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학교.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학교가 멈췄는데 제2, 제3의 코로나가 오면 또 학교가 멈춥니까?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미래 교육을 해야 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하거든요. 이제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도 이번에 전국 교육감들의 협의회에서 교육감들과 함께 환경교육, 생태 환경교육이 미래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결의하고 저희들이 에너지도 줄여 쓰고 플라스틱도 줄여 쓰고 이런 애플 다이어트를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이제 좀 더 나은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을 차근차근 놓고 나갈 생각입니다.
네,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말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또 한번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어쩌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또 경남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서로 지원도 해보고 도와달라는 표시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저희가 앞서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입장에서 경남교육청에게 이런 부분 함께하고 싶다, 아니면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 있을까요? 예, 우리 교육감님하고는 통합교육추진단이라고 아예 조직도 함께 만들어서 지역 교육, 그다음에 지역의 인재 양성 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사업들이 많고 또 협조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선 감사드리고,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지역의 인재 양성 관련해서 올해 교육부 공모 사업 중에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라고 지역의 대학들이 함께 17개 대학이 함께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의 기업들과 주요 기업들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그렇게 길러진 인재가 지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또 공공기관, 공기업 자리에 가서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직업계 고등학교, 소위 이제 특성화고를 포함한 그런 직업계 고교 학생들의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경남 30개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요 몇 년 사이에 뚝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70% 가까이 되던 게 지금 거의 30%대로 떨어져서 지금 원래 3,600명까지 취업되던 친구들이 지금 1,800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그 핵심 플랫폼 사업에 지역 기업들과 교육청 그리고 도가 함께 이런 특성화고를 포함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도 올리고, 그 친구들이 좋은 일자리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좀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문계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2016년 67%를 정점으로 찍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36%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차근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거기에 작용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실습을 나간 학생 한 명이 그 사고로 그 생명을 잃으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작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에는 대학 진학률이 좀 높아집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취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우리 경남도 전국의 상황의 평균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 지원관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기업체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취업 지원관을 45명 채용을 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존에 있어 왔던 특성화 고등학교의 구조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재구조화 작업을 컨설팅을 받고 또 국가가 추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산업에 맞추어서 학과를 개편을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 이러던 차에 우리로서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이걸 기업에서 고용을 하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닐 수 있거든요. 마침 우리 지사께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과 연계되는 이런 과정도 같이 개설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취업까지도 같이 기업들과 함께하는 이런 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만들어 나가면서 저희들도 일부 예산을 내고 도의 지원을 받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해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는 대단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앞서 한국형 뉴딜, 경남형 뉴딜 말씀해 주시면서도 이 사람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 인재가 또 우리 경남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두 분께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남도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 피로감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감님하고 이제 이런 토론 자리는 처음 방송에서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학교를 마을 공동체의 구심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함께 협력하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도 마을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우리 경남도의 미래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가 이제는 학생 수가 줄면 무조건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가 그 학교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고요. 도민 여러분들께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힘드실 텐데 우리 경남의 제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 과정에서 우리가 K방역이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K방역이 평가를 받으면서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하고 수출 협상을 할 때 그전에는 북한하고의 대결 때문에 늘 부품 가격을 디스카운트 당하는 조금 깎아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세에서 협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협상을 할 때 보면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공장의 문을 닫았는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공장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협상할 때 코리아 프리미엄 이거로 인해서 작용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힘들지만 이 힘든 과정을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면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 우리 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경남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종훈 교육감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가지는 배려라고 하는 좋은 덕목을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극복해냈으면 하는 생각이고 좀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학교만이 학교가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청과 도가 지자체가 함께하는 이런 어떤 공동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IMF 때 금반지를 들고 이렇게 줄을 서는 이런 것처럼 그런 저력을 가지고 코로나도 극복하고 미래 포스트 코로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경남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대로 경남의 저력을 통해서 코로나19도 끝내고 저희가 이 역경을 극복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시간을 통해서 두 분과 자리했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디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후인 애프터 코로나로 구분된다. 코로나19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방송이 코로나19의 경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초석을 다진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C 경남 창사 특집으로 준비한 포스트 코로나 경남의 미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